부동산 가격이 앞으로 오를 것인가 아니면 내릴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정부의 정책과 각종 언론의 태도 및 전문가의 의견은 상승과 하락에 따라 기대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와 시장의 힘겨루기 부동산 강풍이 잠잠해져서 기다려야 하는지 거친 물결 속에 뛰어들어 영끌을 해서라도 벼락거지를 면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먼저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면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도입할 때 지수 100에서 2020년 5월 서울은 220을 넘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서울은 140에서 큰 변동이 없었으며 박근혜 정부에서도 서울은 160이 넘지 않았으나 문재인 정부에서 22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으나 실거래가가 폭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문재인 초기 서울만의 독주는 신축 아파트 공급의 유일한 대안인 정비사업 규제로 인한 공급 확대의 실패가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서울만의 주택 공급 대책은 정부의 의사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대표적으로 고 박원순 시장 때 394개의 재개발 구역이 해제되어 26만 호의 감소 효과가 있었습니다. 대안적인 아파트 공급 수단인 재건축은 재건축 부담금, 분양상한제 등 계속적으로 규제를 강화한 것이 문재인 정부의 선택이었습니다. 그 결과 2018년, 2019년 재건축 인허가 물량은 3,000호 내외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나마 박근혜 정부 후반부터 2017년 재건축 인허가 물량에 의하면 4만 2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2021년 서울시 입주 물량은 2만 5천에 그치고 2016년부터 2019년 주택 멸실 물량은 3만 2천에서 4만 7천호의 아파트 멸실 물량은 7천에서 1만 5천에 달했습니다. 아파트는 연평균 순증 효과가 2만 8천호 수준으로 감소하여 75%의 폭등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25번의 부동산 대책을 살펴보면 2017년에 6회, 2018년에 5회, 2019년에 7회, 2020년 7회가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대책이 2017년 6월 19일 나왔는데 조정 대상 지역을 추가 선정하였으며 강남 4구 외 21개구 민간 택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 제한 기간을 강화하였으며 규제 지역에 한해 10% LTV 및 DTI율을 강화하였습니다. 2017년 8월 2일에는 서울 전역 및 가천 세종의 투기지역 투기가열 지정했으며 다주택자의 투기지역 내 LTV 및 DTI 강화를 비롯한 18가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2017년 12월 13일에는 지방세, 소득세, 양도세 감면 및 건물의 부담 완화를 통한 임대사업 등록 활성화와 전세 반환 보증보험 활성화를 통한 임차인 보호 강화를 발표하였습니다. 2018년 8월 27일에는 수도권 30만호 공급을 위한 공급 택지 추가 개발을 통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발표하였습니다. 2018년 9월 13일에는 3주택자 또는 조정지역 2주택자 최고 3.2% 중과와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을 9억에서 6억으로 강화하는 등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였으며 조정 대상 지역 주택 취득 및 임대 주택 시 양도세 중과 및 중부세를 과세하고 취득세, 재산세 혜택 축소를 통한 임대사업자를 규제하는 등 8가지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2019년 12월 16일에는 2년 내 전입 처분에서 1년으로 축소하고 투기지역, 투기가열지역 구역 초과분에서 LTV 20%를 축소하는 등 전세대출 후 신규 주택 구매 금지를 하는 대출 규제 강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2020년 6월 17일에는 조정 대상 지역 및 투기가열 지구 신규 지정 등 7가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2020년 7월 15일에는 다주택자 종부세 최고 6% 상향을 했으며 법인도 6%를 상향하였으며 등록 임대사업자 폐지 및 축소를 하였습니다. 2020년 7월 30일에는 임대차 3법을 국회를 통과하여 국무회의를 7월 31일 통과하였습니다. 2021년 2월 4일에는 84만 년 가구 주택 공급 발표하고 전세난 공급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동산 가격이 앞으로 오를 것인가 내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인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의 의견과 근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다는 근거로서 재개발, 재건축 규제가 완화되고 주택시장이 불안하며 경기 회복을 보이고 있으며 입주 물량 부족, 가행 유동성으로 해서 구조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론적인 근거로서는 자산 인플레 시대의 부동산 투자가 대세이며 무주택은 거지가 되는 길이며 주택자는 인플레이션 해지를 할 수 있으며 2주택자는 필수, 3주택은 부자가 가능하며 금리 규제보다는 입주 물량의 영향을 받고 저금리가 지속한다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살펴보면 지난 20년 동안 통화량이 9.7배로 늘었다. 압구정 아파트가 3억 원에서 30원으로 10배가 상승했다. 집값 상승이 아니라 화폐 가치가 하락하였다. 가계부채 위기로는 가장되었다. 가계 연체율이 사상 최저 수준이다. 전세 가율의 70%는 2008년 고점으로 다음 고점은 2025년으로 3년간 인플레로 상승한다. 전세 임대차 3법으로 전세 부족하여 급등하고 매매 가격 상승한다. 보유세 증가로 매물 감소하고 가격에 세금을 포함하여 상승한다. 오세훈 시장 효과와 대선 규제 완화로 기대감이 상승하여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 금리 인상의 한계가 있고 입주 물량이 줄고 있다. 전세 가율이 높아지면 매매 수요로 전환되어 집가격이 상승한다. 이에 대한 비판으로 다주택자를 규제하고 있으며 금리 인상 대출 규제, 공급량 증가, 분양가 상한제, 종부세 인상, 양도세 중과세, 투자가입 수요 차단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막 시작이 됐습니다. 네. 어떤 면에서 이렇게 잔인한다라고 궁금하니 모든 제도가 지금 많이 바뀌는 거예요? 네. 가장 걱정되는 제도 어떤 게 지금 바뀌고 있습니까? 네. 뭐 잔인하다 그러니까 좀 실감이 더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6월 1일이죠. 6월 1일은 네 가지 측면에서 부동산 시장의 분수령 내지는 큰 변곡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6월 1일이 이제 우리가 보유세, 그러니까 말하자면 재산세와 이제 종부세 부과 기준일이죠. 오늘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 공시가격 기준으로 7월에 이제 재산세, 11월에 다음은 부동산 가격이 내릴 것이라는 의견과 근거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구체적 근거로서 인구의 고령화 현상, 기업의 해외 이전, 일자리 감소, 임시직 증가, 가계부채 증가, 잔업이 위기에 물려있고 경제위기 가능성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정책적 근거로서 다주택자를 규제하고 있으며 세금 폭탄이라든가 금리 인상, 대출 규제, 공급량 증가, 분양가 상한제, 종부세 인상, 양도세 중과세, 투자 가수요 차단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으로는 건설업자와 중개업자, 매스컴이 왜곡하고 있다. 상속연자들은 자기 이익을 위한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다. 공급 부족보다는 투기 수요가 집값을 올리고 있다. 비관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투자다. 꼭지에 살 필요가 없다. 경제공황이 온다. 한국 경제가 무너지고 파산 시대가 온다. 투기 심리로 오른 집값, 투기 심리로 꺾이면 내린다. 금리 상승 투기판에 판돈을 댈 실탄이 없다. 거품 붕괴의 규모는 거품의 크기에 정배려한다. 매스컴에서 부동산 성공 신화 등을 이야기하며 더 많은 신흥 금융 노예를 만들고 있다. 빚을 내 부동산을 구매하면 노후 문제가 해결된다고 유혹하고 속아 넘어간 5060 세대의 파산이 시작된다. 이에 대한 비판으로 지나친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으며 주택은 수요와 공급이 작용하며 집값은 한국 경제의 성장을 반영하는 동시에 집값 상승은 글로벌 현상이다. 주가와 집값 상승의 긍정적인 효과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I think it all has to be looked at in view of the entire picture of what's going on in the U.S. housing sector and other elements of the economy. Effectively, we've been working through a bunch of bubble era debt that was amassed in both residential housing, commercial real estate, leveraged loans, consumer finance. It's clear to us at this point that the degree of the housing bubble generated loan paper that's never going to be repaid. 막대한 자본을 가진 투자은행들을 힘없이 주저앉힌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건 어떻게 된 일일까? 원래 부동산 가격은 상승 요인이 발생하면 상승 요인이 발생하는 상승력보다 항상 더 큰 상승가를 보이는 한편 하락 요인이 발생해 하락하기 시작하면 실제 가치보다 폭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예측에 의존하므로 그 편향성이 수치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실현하지 못한 가치임에도 예측에 대한 믿음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 허수적 특성에 부동산 문제의 본질이 있습니다. 예측과 믿음이라는 특성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소유자 및 거래 능력자라는 소수의 판단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들이 전망이 설득력을 얻으면 그 전망이 부동산 시장을 지배합니다. 그들에 의해 오른 부동산 가격은 하락 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중대한 반전이 있기까지는 그들은 하락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것은 당신의 선택에 달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you